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신규철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올해 팔순이 되셨는데요. 척추 문제로 고생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저희가 수술을 권해드려도 아유 나아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냐. 아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약만 먹으면서 그냥 살다 가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이러면 저희가 더 이상 말할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수술하다가 큰일이 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요즘 제가 찾아보니까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어른들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안전한 수술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수술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그런 이렇게. 수술이 있죠. 그래요? 네, 있죠. 오. 바로 오늘 주제가 네. 바로 이제 고령 환자들한테도 이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인데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디스크 수술이랑은 좀 다르게 우리 척추센터 김인호 원장님이 지금 좀 새로운 치료니까 좀 자세히 이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름이 생소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신규철 TV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있죠. 네. 요즘 살도 찌고 운동도 너무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문 트레이너들이 함께 알려주는 이제 다양한 운동을 실시간으로 리피트 홈트에서 만나보시면 됩니다. 네. 유산소 운동, 요가, 스트레칭, 댄스, 통증 완화까지 이 모든 걸 무료로 할 수 있다고요? 지금 문자로 바로 신청하세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그러니까 내시경은 많이 들어왔는데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 하면 헷갈리잖아요. 네. 생소하고. 네네네. 이제 그러면 우리 김현우 원장님이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궁금해요. 일단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먼저 이게 좀 척추 수술이 발전한 역사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신데요. 예전에는 절개해서 눈으로 보고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를 좀 더 크게 보고 자세히 하자. 이래서 그 현미경을 보게 되었고,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좀 더 좁은 공간을 크게 보자 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시경 수술이 나오게 됐습니다. 20년 전에 처음 나온 수술은 단일공 내시경 수술이라 그래서 구멍을 하나만 뚫고 내시경을 넣어서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술이 워낙에 시야도 좁고 들어갈 수 있는 기구에 제한도 있어서 할 수 있는 수술에 제한이 좀 많았습니다. 방향이 하나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네.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구멍을 2개 뚫어봤다 그래서 자, 이중공 수술, 양방향 내시경 수술 이런 식으로 개발된 수술인데요. 이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저희가 어려워요. 학회 차원에서도 이름을 좀 더 통일하고 손쉬운 이름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서 되게 8배에서 10배 정도 훨씬 크게 된 확대된 시야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석구석 여기저기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구멍이 2개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내시경 기계를 한쪽으로는 수술기구를 집어넣어서 다양한 방향을 보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기법도 훨씬 발전하게 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수술 자체가 고령의 환자들에게 좋은 수술이다 보니까 네.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제가 들으니까 되게 좋은, 너무나 좋은 이 신기술이잖아요. 근데 이 어떤 척추 질환에 이 수술 기법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술이 또 따로 있나요? 받을 수 있는? 사실 대부분의 척추 질환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척추 질환의 대부분은 그 흔히 말하는 디스크, 그쵸. 추간판 탈출증 또는 협착증인데요. 이렇게 이제 허리가 아프고 팔다리로 저린 환자들에 대해서 이 모든 대부분의 환자들을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적용해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했던 수술은 어떤 차이가 있고 이제 지금 수술은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령 환자들한테 더 필요한지 이제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술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해방시켜드리고 아픈 부분을 없애는 게 목적인데 이 척추 수술 자체가 사실 우리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의 큰 수술인데 그 이유는 전신 마취라기 때문에 전신에 부담이 가고 그리고 수술 전후로 그 수술로 인해서 생긴 통증 때문에 고용량의 진통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그 고령의 환자분들은 진통제 부작용이나 합병증 같은 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시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도 움직이지 못하셔서 그쵸. 와병하는 그 과정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양방향 내시경 수술입니다. 일단 하반신 마취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취에 대한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고 그러네요. 이제 정상 조직에 대한 손상 자체를 굉장히 줄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이 빠릅니다. 오. 그리고 회복이 빠르면 아무래도 수술 후에 누워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의료진이 써야 되는 진통제의 양도 줄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합병증이 줄어서 아무래도 고령의 환자들에게 있어서 기존에 있는 수술보다 내시경이 가진 장점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척추 문제로 생기는 이 수술 이렇게 필요하면은 양방향 척추 수술, 이 내시경 수술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도 있나요? 아니면 막 보험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비싸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다행히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주셔서 오, 작년부터는 보험으로 들어왔고요. 오 그렇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장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척추가 많이 휘어서 그 변형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숲을 볼 때는 내시경처럼 작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교정하는 정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이제 교정술에 쓰는 큰 이제 인공 삽입물이 들어가는 공간이 워낙 적어서 네. 이제 그렇게 변형 교정술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수술법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아, 그게 조금 더 낫구나. 네. 그리고 이제 경추 수술은 이제 대부분의 많은 수술이 경추 앞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그 원래 알려져 있는 그 절개 술식이 좀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점점 그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허리 수술하게 되면 특히 이제 연세 많고 이제 고령이신 분들은 네. 이제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빨리 되는지 이제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뭐 한 달 동안 뭐 누워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어떤 수술은 뭐 하루 전에는 바로 활동할 수 있고 뭐 수술을 하자마자 바로 움직일 수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알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수술 미루고 그러시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이 빠른 게 이 수술의 장점인데요. 오. 그 일반적인 감압술의 경우에서는 오전에 수술하시면 오후부터 걷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고 아, 그래요? 대개 수술 다다음 날 경에 퇴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시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 수술의 장점이 있고 또 중요한 수술에 관련된 문제가 그 감염이라는 수술에 관련된 합병증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물로 씻어주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감염률이 매우 낮아서 고령의 환자분들한테 매우 적합하고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 왜 치과 치료하면은 이렇게 물 계속 나오는 것처럼 수술하실 때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네, 거예요? 네. 아, 저 되게 한쪽으로 물이 똑똑해졌죠? 들어가고. 그러면 그렇게 회복 기간도 빠르고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말고 요즘 바쁘고 이제 빨리 이제 일하시고 그러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젊은 분들한테도 매우 좋고 아무래도 똑같은 원리로 그 회복이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가 빠르기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도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게 요즘 추세고요.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이게 예전처럼 절개를 하는 게 아니고 구멍만 뚫어서 8mm 정도 되는 구멍만 2개 뚫어서 하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흉터가 없어서 좀 더 선호받고 있습니다. 아, 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흉터가 있을 걸 맞습니다. 이만큼만 예. 그렇죠. 그거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이제 듣다 보면 너무 환상적이잖아요. 다 좋고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수술인데 또 이런 수술도 보면은 항상 이제 조금씩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수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내시경 수술의 기본적인 원리가 그러니까 물을 흘려주면서 하는 수술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반 수술에 비해서 우리 몸속으로 그 물이 들어가는 압력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 물이 들어가는 압력이 신경에 오랫동안 미치게 되면은 그 두통이라든지 목이 뻣뻣함 같은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수술을 하거나 압력이 높은 채로 수술하는 거는 지금 지양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드물게 이런 일들이 생기곤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 피고임, 그 혈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수술 중에는 그 물의 압력 때문에 그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출혈이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그 항상 지혈을 잘해주고 나오는 게 중요한데, 이 지혈하는 과정이 좀 부족했다거나 또는 지혈함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이제 출혈이 많은 경우에는 그 좁은 공간으로 피가 차가지고, 기존의 수술은 아무래도 수술하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피가 많이 차도 보이기도 하고 신경을 누르는 힘이 적은데, 여기는 좁은 공간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조금만 피가 차도 신경을 누르는 신경학적 증상이 더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매우 유념하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기간이 빠르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척추 수술을 아주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눌려 있는 신경을 푸는 감압술, 그리고 무너져 있는 척추체를 다시 높이고 뼈와 뼈를 붙이는 유압술,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압술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수술 다다음 날, 수술 후 이틀째부터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고, 네. 안전하게는 일주일 후부터 이제 운동이나 그 일상생활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압술의 경우에는 기존 유압술에 비해서도 통증은 적지만 뼈와 뼈가 붙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뼈와 뼈가 붙으려면 어느 정도 우리 몸을 고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개 뼈가 붙는 평균적인 기간인 3개월 동안은 일상생활을 하시되 몸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일은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수술했던 거는 이거보다 더 길죠? 그 회복 기간이. 일단 아프신 게 좀. 통증이 네. 많은 차이가 나는구나. 예.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통증도 통증이고, 사람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누워 있어도 갑자기 기력이 확 빠지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술 후에 그 기력 빨리 회복하고 그 체력을 회복하고 기력을 빨리 올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굉장히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아주 좋은 수술이죠. 진짜 그렇겠어요. 사실 뭐 척추하면은 이제 꼭 수술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제 말도 많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해보면서 보면은 수술이 그렇게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해야 될 때는 꼭 해야 되는 경우는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참 이 척추 수술한 게 가장 어려운데 또 그 척추 수술이 보통은 좀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수술하는 분도 힘들고 또 수술을 하는 의사도 힘들고. 근데 이런 와중에 이런 그 간단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나와서 아주 굉장히 다행이에요. 근데 이런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실은 하는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숙련된 경험이 있어야 이제 이런 수술을 잘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런 수술을 받으실 때는 꼭 경험 많은 이제 의사인지 또 그런 병원인지 확인하시고 나한테 맞는 수술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펴지는 소리 들어봤나요? 딱 봐도 척추. 들으셨죠?